네, 안녕하세요. 엔싱 대표인 김현우입니다. 네, 좀 편안하게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요, 저희 회사의 비전은 세상을 먹여 살리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앞에 짧게 써 있는 것처럼 그럼 세상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라고 하면 저희는 우선 농업이 산업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발한 기술이나 솔루션들을 가지고 농장을 전 세계의 도시들마다 짓고 그렇게 돼서 어떤 먹거리와 관련한 공급망을 혁신을 하고 그래서 세상을 먹여 살려보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류가 이제 조만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11년, 2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화성으로 이제 다른 행성으로 진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다른 행성에 가서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화성에 인류가 갈 때도 한번 먹여 살려 보자 이런 이제 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보이시는 이미지가 있는데 조금은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좀 그리고 있는 어떤 새로운 농장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생산과 공급 솔루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농장의 이름을 어떤 저희가 영감을 받은 그런 이제 모델에서 따와서 이제 기가팜이라고 지었습니다. 규모만 기가팜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제 생산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앞에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면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문제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전 세션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변화가 큰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몇 년 전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이 매년 발생하고 있죠. 호주도 불나고요, 캐나다도 불나고, 유럽도 불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하와이 같은 경우도 섬 전체가 불이 나고, 불이 왜 나냐? 그럼 계속해서 이제 기후 변화나 이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고 가뭄이 들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 발생적인 산불도 많이 발생하고요. 오히려 또 최근에 보면 아까도 올라오면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짧은 기사를 보니까 저기 아프리카 지역에는 대홍수가 나가지고 10,000명이 넘게 지금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저희는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인이 없다. 평균 나이가 68세. 약간 현실적으로 저희는 한 70세 이상으로 추산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또 새로 농업을 할 사람은 없고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10,000명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이 국가가 아니라 한 기업이라고 쳐보더라도 그 기업이 과연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까요? 아무도 이 회사에 오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 빠져나가. 그러면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그런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속해서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규모는 계속 작아지고 있고,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전반적인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의 같은 문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이미 이제 어떤 산업화가 예전에 진행된 나라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 보시면 아주 재미난 그 지표들이거든요. 이제 숫자가 이 포인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보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축은 이제 도시화율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통의 선진국들 아니면 이제 개발도상국 이상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 80% 이상이 도시에 삽니다.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이 지금 이제 도시에 살죠. 그리고 개발이 이제 진행되는 나라들은 더 빠르고요. 그리고 Y축은 이제 농업 인구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재미난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기업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귀농 얘기하고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가라라고 하잖아요. 가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농업을 떠나서 대부분은 다 도시, 지방을 가더라도 지방의 대도시로 가는 거지 어떤
그런 뭐 루럴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히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람들은 도시에 산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라고 봐요. 왜냐면 나도 도시에 살고 싶고. 그럼 왜 도시에 살고 싶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병원, 뭐 에너지, 물류, 뭐 쇼핑, 문화 다 도시에 있잖아요. 그거를 다 뭐 저 아주 이제 시골 지방까지 다 이런 인프라들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아프면 서울 와야 되는데 어떻게? 서울에 사는 거지. 그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 미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해서 그 방향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걸 거스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정치나 이런 그 정부 쪽에 속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 방법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을 하기 때문에 흐름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흐름을 따라가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사실은 해외 지역 가면은 저는 더 세게 말하긴 하거든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농사는 원래 누가 짓죠? 원래 예전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수천 년까지는 아니고 농사는 누가 지을까요? 아닙니다. 네? 농사 누가 짓죠? 약간 우리나라 관점 말고 글로벌 관점에서 농사는 저는 약간 유럽이나 다른 진짜 해외 나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농사 누가 줘? 농사는 노예가 짓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아시아나 특히나 아시아에서도 동아시아 3개국 이제 한중일 같은 경우는 서민이라든지 이제 어떤 명목적으로는 그 농업인들을 굉장히 대우해줘요. 근데 현실적으로 대우를 해주나요? 별로 해주지 않잖아요. 말로만 농업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실제로는 다 먹고 살기 힘들고, 그죠? 근데 서구권에선 사실 더 합니다. 유럽인들이 원래 뭐 대항해 시대, 그 다음에 뭐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개척을 왜 했죠? 아메리카 대륙 가서 자원 가져오고 농사 짓고 그 농작물들 본국으로 갖고 와서 가공해서 다시 팔아먹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일할 사람들 필요하니까 노예 잡아다가 일시킨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산업화 시대에 넘어오고 뭐 공장이 지어지고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이민 정책으로 바뀌고 뭐 조금씩 그랬을 뿐이지 이건 사실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정말 그 유럽 쪽에 이 글로벌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 방문했을 때 대놓고 그랬어요. 거기서 계속 ESG 얘기하길래 야 너네 농사 누가 짓는데 원래 옛날에 지금도 거기 이제 아프리카 섬 같은 데 농장 해놓고 원주민은 아주 작은 급여를 받으면서 생계만 유지할 수 있는 정도 해놓고 작물은 다 갖고 와가지고 가공해서 화장품 만들어서 아주 비싸게 팔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격과 그 수량과 뭐 이런 거 다 이제 본사에서 컨트롤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업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ESG에서 대부분이 E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되긴 하는데 전 특히나 농업과 관련돼서는 S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하면 힘들잖아요. 힘든 거 왜 자꾸 딴 사람 보고 하라 그래. 그렇게 좋으면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S면 말 그대로 근로조건 좋아져야 되고 복리후생 좋아져야 되고 농사도 편하게 지면 왜 안 돼? 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로 이런 육체노동 중심의 농업이었죠. 농업하면 지금도 떠오르는 게 밭에 나가서 뭐 뽑고 심고 뭐 아주 힘들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매년 그 농업이라는 산업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워서 사고 나고 떨어지고 뭐 쏘여가지고 사고 나고 이런 경우, 이런 일이 보통 다른 어떤 산업재해라고 하면 다른 모든 산업의 평균보다 한 50% 정도 높습니다. 농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글로벌로는 사실 더 크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방법들은 지금 뭐 많은 회사와 뭐 어떤 정부와 뭐 많은 이제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거지만 결국은 저는 농업도 일하는 환경이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지속 가능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더 깨끗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데이터나 AI나 뭐 기술이나 등등이지, 결국 기술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겁니다. 저는 농업을 산업화하거나 농업이란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오히려 너무 농업에 집중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농업만 놓고 보면 안 되거든요. 전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변화라든지 전반적인 산업의 변화를 봐야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뭐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이런 것도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많이 키웠는데 그게 왜 필요해? 아니면 뭐 어떻게 바뀔 거야? 어떤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거야? 라는 전체적인 비전이나 방향성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농업을 얘기할 때 너무 이제 지방, 농촌과 농업을 분리를 해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서 농장은 생산 솔루션이죠. 전체적인 산업으로 봤을 때 뭔가를 생산하는 솔루션입니다. 생산하는 솔루션은 결국은 다 어디로 가게 돼 있냐, 사람이 있고 기술이 있고 시장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뭐 다른 아예 대륙으로 진출을 하거나 또 농장을 찾고 그 작물이 잘 자라는 기후를 찾고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면 됐기 때문에 이제 됐지만 요즘에는 그게 어렵죠. 그리고 또 그 기반이 되는 어떤 기후나 환경 조건 자체가 기후변화 때문에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장이라는 걸 결국은 도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도시에 필요한 필수적인 인프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도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기 뭐 다 서울 아니면 서울 근교 뭐 대도시에 대부분 사실 건데 거기에 필요한 게 물류 인프라 필요하고요. 전기 쓰셔야 되니까 에너지 인프라 필요하고 자동차 이동하셔야 되니까 교통 인프라 필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유튜브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필요하고 새벽 배송 받으셔야 되니까 콜드체인 필요하고 교육 받아야 되니까 학교 뭐 도서관 뭐 등등 문화시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이제 아프면 안 되니까 의료 인프라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먹거리는 사실 지금의 먹거리와 관련된 공급망 시스템은 사실 100년 전, 뭐 고려 시대와 뭐 1000년 전과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뭐 그 전에는 어떤 컨테이너 팜 회사로 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지금 주로 저희가 좀 고민하는 건 이런 걸 어떻게 더 통합하고 어떻게 더 규모화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전 세계에 좀 빨리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혼자 고민하는 것만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뭐 버티컬 팜이냐 수직 농장이냐 스마트 팜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물을 생산하는 시설과 그걸 전처리나 가공하거나 다른 이제 식품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식품 뭐 공장이나 이런 프로세스들, 그 다음에 그걸 배송하는 데 필요한 이런 물류 시스템들을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가 저희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좀 더 붙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뭐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솔루션들이 다 붙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작물 하나 이제 농장에서 농지 산지에서 여러분이 드시는 식탁까지 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 거리가 들게 되는데 저희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솔루션들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기가팜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좀 더 규모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게 가능한 이유 자체가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기술이나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면서 그 어떤 단위 면적당 생산성 자체를 굉장히 많이 올렸고 그 다음에 원가 절감도 하고 이제 자동화 같은 이런 이제 기술들을 좀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개발도 하고 또 실제 이제 농장을 운영하고 작물을 공급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 하나가 농업에 대한 거의 모든 밸류체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좀 큰 어떤 밸류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농장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요게 지금 현재 저희 그 경기도 이천에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농장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컨테이너 뭐 하나를 갖고 시작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3개, 그다음에 10개, 그다음에 이제 이천 농장을 지었는데 그 전에 농장을 아주 작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이미 좀 깨달았어요. 한 19년도 정도에 농장을 만들고 작물을 키워서 보내야 되는데 이거 사실 생산비보다 뒤에 물류비가 더 나오더라고요. 물류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19년도부터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뭐 유통사들 큰 물류센터 옆에다가 농장을 바로 지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천 농장을 이제 지으면서 보니까 이거 그 물류센터 옆에다가 농장을 지어도 좋지만 그냥 물류센터 만하게 지으면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 이 안에서 이제 필요한 그 뒤에 있구나. 네. 여기서도 보시면 규모가 막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작물의 생산, 재배 생산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수확 후에 패키징,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뭐 유통에 대한 시설들이 전부 다 하나로 이루어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뭐 일하는 환경도 굉장히 쾌적하고요. 네. 뭐 오히려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하고 겨울에도 뭐 춥지도 않고 따뜻하고 그런 이제 농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물류센터랑 거리가 250m입니다. 걸어서 뭐 한 5분 정도 거리. 그래서 저희는 물류비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인 그런 솔루션이고요. 뒤에 거는 이제 저희가 아니라 이마트에서 만든 이제 영상이긴 한데 이건 뭐 영상이 많진 않으니까 이것까지는 그냥 보겠습니다.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결입니다. 저희가 그 전에 이천 농장에서 어떻게 생산을 하고 어떻게 이마트의 물류센터까지 가냐에 대한 영상이었고 이건 이마트 물류센터에서 어떻게 이마트로 가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냐에 대한 그런 영상입니다. 또 실제 이제 저희 농장에서 생산되는 작물들은 무농약 인증이나 이제 GAP 인증 같은 이런 친환경 인증도 받았고 이 솔루션 자체가 이런 그 ESG에 부합하는 그 친환경 설비에 대한 그런 인증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전국의 이마트나 뭐 풀몬 올가나 이제 이런 이제 매장들 가시면 저희 생산하는 작물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어떤 기술들에 주로 좀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전체적인 밸류 체인의 통합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더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까지 저희는 이런 작물 재배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 있는 환경의 제어는 굳이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격으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냥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다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가 글로벌의 이제 농장들을 계속 구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농장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유지 보수나 업데이트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생산성을 더 높이고 자동화를 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떤 직접 어떤 판매 채널이나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작물에 대한 브랜드를 확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식물성이라는 브랜드와 채널들을 계속 좀 확장을 하고 있고요. 재배하는 작물도 이제 레터스에서 허브들, 그다음에 뭐 딸기나 다른 이제 과채들, 그다음에 이제 특수 목적의 작물들까지 계속 저희는 뭐 R&D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재미난 거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거죠. 배추, 그 김치의 재료가 되는 배추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과 그 생산 설비에 대한 기술들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딸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딸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배를 하고 나면 그 어떤 그 퀄리티에 대한 것들을 좀 정량적으로 저희가 계속 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제 넘어가면 딸기를 재배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떤 어려움이 딸기 모종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딸기 모종에 대한 그 생산과 대량 생산 설비들에 대한 기술도 완료를 했고 또 재미난 건 이제 수박 같은 경우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 시장도 저희는 좀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고 또 하나는 이건 아직 저희가 사업 계획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약간 새로운 작물들이 나올 때 우리나라 작물이 아니라 그 해외에 있는 이제 다른 작물들을 개발해서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유로피안 레터스 채소를 키우지만 그게 유럽에서는 새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작물, 우리나라 고유의 작물들을 우리나라 식탁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먹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 작물들을 마치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 음악,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글로벌에서 먹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고유의 작물들을 좀 더 잘 개발을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진출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미국, 유럽 사람들이 막 냉이 가지고 뭐 샐러드를 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어떤 꿈도 좀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좀 더 이제 마무리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전 세계에 대한 파퓰레이션 맵이에요.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점으로 찍은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 국가 단위는 아니고 결국은 도시 단위라고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모여 살죠.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한 5시간 안에 한 50억 명이 모여 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콘텐츠 같은 게 전 세계에서 좀 더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때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목표는 우선 전 세계 도시들마다 이런 농장을 구축을 하고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그리고 아주 좋은 품질의 먹거리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이건 뭐 어떤 ESG에 대한 지표들인데요. 이런 건 뭐 이따 질문 주시면 뭐 좀 답변 드리기로 하고, 예, 뭐 추가적으로 아까 CS 얘기도 좀 하셨는데, 네, CS에서 저희가 뭐 상은 한 2번 정도 받았고요. 또 재미난 거는 이제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분야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인정도 받고 있고 그런 가치에 대한 제고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기 때문에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가 또 패널 디스커션 하면서 추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